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2018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매년 연초가 되면 올해는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갖기 마련이죠. 하지만 부자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욕심 또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부자가 되는 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늘 강조하시는 분이죠. 비에이트리 그룹의 재테크 전문가 태드준 씨를 모시고 월세 유닛 가성비 계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제가 뭐 다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그 누구든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다 꿈을 꾸고 또 목표를 세우기 마련인데 전문가로서 태드준 씨가 생각하는 그 부자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네, 네. 부자의 기준이요. 예, 네.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뭐 부자가 되는 거 어렵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돈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가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많이들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100억 원대 부자라고 해서 네. 50억 원대 부자보다 2배 더 행복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100억대 숫자적으로 그렇죠? 뭐 수치상. 100억 뭐 1000억대 네. 부자라고 해서 맞아요. 하루에 6개 먹고 10개 먹고 이러지는 않을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 경제력만 있으면요. 네. 어느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행복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 설정하기에 쉽게 그 부자의 기준을 세 가지 단어로 한번 함축을 해봤어요. 네.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고요. 네. 그 세 가지 어떤 단어가 거죠? 여행, 골프, 맛집 이렇게 한번 여행, 해봤습니다. 골프, 네. 맛집. 네. 얼핏 딱 들어봐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네. 근데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마음껏 여유 있게 좀 즐길 수 있는 정도라면 부자라고 생각되지 않나 이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표현인가요? 그렇죠. 예,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네. 그런 곳을 1년에 두세 군데씩 가도 2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25년이나요? 네. 네. 가봐야 할 데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버킷리스트도 또 있고. 예, 뭐 여행은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네. 다리 떨릴 때 떠나지 마라. 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지 않나 싶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길게 잡고 너무 거창하게 잡고 네. 그 목표를 세우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뭐 5년 후가 됐던 10년 후가 됐던 네. 그 정도 내가 가고 싶은 곳 언제든지 떠나서 네.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네네. 목표로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게 너무 늙고 병 들어가지고 부자 되면은 서글프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네. 싶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사실 뭐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슴 저는- 떨릴 때 떠나야죠. 네, 맞아요. 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 떠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네. 네, 그거 말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 지금 여행을 말씀해 주셨고, 그럼 골프나 맛집은 어떤 얘기인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에서 골프는 꼭 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은 네? 하고 있지만, 네, 거의 네. 공짜 수준이더라고요. 한국은 뭐 한 번 나가면 한 25만 원씩 우습게 깨진다고 네. 하는데 캐나다는 뭐 저 같은 경우 올해 선셋 멤버십을 뭐 한 600불에 끊었을 정도니까요. 네. 1년 내내 뭐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수준이니까 한 번 나가면은 25만 원 번다는 기분으로 한번 이 틈만 네, 나면 네,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새소리 바람 소리 들으면서 초록이를 넉넉하게 걷는 그 기분 네. 아마 느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꼭 골프가 아니래도 그런 취미 그러니까 레저로 하는 레저 걸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 네. 그리고 맛집 얘기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우리 고향 땅 한번 또 그러니까 캐나다 밟아서 맛집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국의 맛집을 한국 요새 TV 보면은 말씀하시는 뭐 거군요. 너무너무 맞아요. 맛있는 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먹방이잖아요, 예, 먹방이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데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그 투어, 맛집 투어 같은 거 할 수 네. 있는 그 정도의 여유 네. 수준만 목표로 잡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맞아요. 생각입니다. 네. 사실 한국의 맛집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기준을 두는 게 조금씩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자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요. 몇 년 전에 작고 하셨죠?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생각나요. 사실 그분은 다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바로 병들어 있는 침대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여기 좀 잠깐 적어왔는데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가족이나 또 친구, 여행, 취미 등을 추구하는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할 때 뭔가 좀 후회가 남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했던 그런 얘기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좀 공감이 가고 딱 제 뇌리를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적당한 부 그리고 더 중요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약에 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태대진 씨는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으실까요? 네, 부자의 네. 자격 요건이요. 뭐 꼭 한 가지만을 꼽아야 된다고 하면요. 네. 저는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네. 계산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산된 용기. 네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까 지금 말씀 나왔던 것처럼 네. 어느 정도의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를 네. 이루려면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일이 그런 네.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네.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예전처럼 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게하고 해서 적금 들어가지고 부자 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났죠. 네. 어느 정도 지금 용기가 필요한 시대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늘상 항상 말씀드렸던 말씀하시죠. 네. 그걸 안 해보고 무턱대고 아. 달려든 용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한. 무모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네. 용기라고 하면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 아니라 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보고 네? 그래서 이 정도 리스크면은 내가 한번 네. 도전해 볼 만하겠구나라는 네. 그 판단이 섰을 때 만들어 내시는 그런 용기, 계산된 용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리해드린 게 이제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네네. 그 내용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모한 도전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용기라는 게 저희 영어로는 또 courage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곱셈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지식, knowledge가 이제 더해져서 계산된 용기를 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커리지는 네. 나리지가 필요하죠. 네? 근데 나리지가 그렇죠. 무슨 뭐 박사급 나리지가 아니라 네, 기초적인 나리지만 있으시면 네. 거기서 이제 커리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그럼 이제 생각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눌까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도 마찬가지고 지난 몇 시간 동안 쭉 다뤄왔던 내용인데 네. 임대용 유닛, 월세 유닛의 가성비 계산법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더 이상 이제 숫자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몇 개월이라기보다는 네. 한 1년 지났죠. 그렇죠. 계속 해왔던 건. 이제 최근에 그 가성비 계산법으로 보여드렸던 그 사례가 네, 그 전에 기준이니까. 그 숫자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그 가격이 아닙니다. 이제 네. 1년이 거의 되면서 이제 가격이 좀 더 이제 올랐고요. 네네. 그래서 가격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가격은 조금 자재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면서 올라갔고 또 이자율도 좀 바뀌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지난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걸 토대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성비 계산법의 마지막을 정리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못다 해주신 말씀 중에 140불은 그냥 알고 있는 140불이 아니다란 참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이 재밌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가요? 네, 140불은 네. 정말 140불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죠? 140불은 네.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될 수 있는 그 의미를 네. 가지고 있는 숫자일 것 같아요. 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제가 우리 그 베이트리 이너서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프로퍼티 매니저분들이 그 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다운타운 유닛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직접 갖고 계신? 네, 네네. 그 유니언역 바로 그 유니언역에서 나오자마자 네. 있는 그 콘도였었는데요. 투베드룸에 두 화장실, 네네네. 뭐 괜찮은 사이즈 코너 유닛이었었는데 그거를 제 딴에는 좀 그 아껴보겠다고 네. 그 세입자도 제가 직접 그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직접 발품을 구하고 팔으셨군요. 직접. 그리고 세입자 네네네. 관리도 제가 직접 하고 네. 이제 그게 돈을 버는 길이다라고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그 이 업타운에 있으면서 다운타운까지 그 누가 보여달라 그러면 가서 보여주고 또 싫다 그러면 또 그 다음 타자 보여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세입자들이 그 또 저는 이민 1세대잖아요. 네네. 또 유색 인종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개인이잖아요. 또 개인 랜드로드고 뭐 이민자고 이렇게 되면 좀 그 우리 다운타운엔 주로 이제 뭐 백인들 좀 전문직 이런 네. 친구들이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네.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입자가 이제 랜드로드를 그렇죠? 네, 네네. 랜드로드가 이제 개인이면 네. 좀 만만하게 보고 뭐 한 번 전화할 거 막 두 번 전화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네. 막 하는 요구사항이 경우들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나 하면서 그 팔아버렸던 거예요. 네? 결국엔 파셨군요. 네. 예, 그걸 한 50만 불 정도에 팔았는데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한 100만 불 간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마음을 살짝 다르게 먹어가지고 그걸 맡겼더라면 네, 누군가한테 관리를 맡기고 그 이제 세입자 구하는 것도 맡기고 해서 비용 개념이 있었더라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더라면 네네네.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더 큰 거는 뭐냐면 그걸 팔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임대용 콘도 유닛 투자는 할 게 못 돼.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포기를 해버렸던. 근데 다행히 지금은 다시 시작을 해서 네. 그 지금 이제 또 여러 채를 또 하고 있지만 그 만약에 지금 해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어떤 그 유닛 하나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제가 그거를 관리를 맡김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 효과를 네네. 실제로 경험을 했다 그러면 더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게 못 돼가 아니라 이게 재밌구나 해보니까 하면서 좋더라. 그렇죠. 더 했을 텐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 네, 또 그래서 경험을 하셨구나 직접적으로. 관리가 네. 반인 것 같아요. 이제 사는 것도 반이지만 관리가 반이지 않나. 그래서 그 랜드로드는 그 비하인드 커튼에 계시고 프로퍼티 매니저들이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 네, 브랜드를 네. 가지고 그 랜드로드 역할을 네.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하나둘씩 늘려가면 시세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캐시플로우 상으로 버는 것들도 꽤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직접 나설 필요가 없고 누누이 매번 강조하시는 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회사 차원에서 해주시다 보니까 테넌트를 세입자를 직접 마주칠 일조차 없는 거고 그렇죠. 그로 인한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비용 자체도 절감이 그렇죠? 결국엔 그렇죠.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큰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140불을 쓰는 것 같지만 네.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벌어주는 이상을 거죠. 벌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그 네. 비용 마인드,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얘기는 이제 직접적인 경험을 해주신 것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체감하기도 쉬운데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에 가성비 계산법을 마무리를 져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질적으로. 오늘은 뭐 총정리해드리면 네, 좋지 네.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몰기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렇죠. 재산세, 네. 관리비, 그 다음에
방금 언급된 그 이제 세입자 관리비 네.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런 계산법을 알고 계시면 이게 그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구나 네. 이런 것들을 쉽게 감이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오늘의 메인 결론은 그 2분만 돼도 성공이다. 2분이라고 하면은 얼핏 들으면은 사실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내야지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2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분. 네, 네, 네. 브레이크 이분이니까 처음에는 들어오는 돈이 고스란히 다 나갑니다. 네. 한 2,000불, 2,500불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얘는 2,500불 월세가 들어오는 유닛을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네. 아마 2,500불 정도가 들어오면 2,500불 내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 뭐 들어온 돈이 다 나가고 이거 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원금이 갚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테넌트 세입자가 내는 월세 안에는 랜드로드가 내야 하는 원금이 결국에는 갚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캐나다의 이 임대용 부동산, 임대용 네. 그 유닛들의 가격이 아직은 제가 또 다른 기회 때 또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아직은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 모기지 융자 그 페이먼트 구조가요. 네.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는 돈이 다 나가는 것 같지만 음. 그 원금이 갚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버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네네. 사실은 뭐 그 남한테 월세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는데 내 빚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부분만큼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된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요? 우리가 모기지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기지 갱신 시점이 네. 다가오면 그 원금이 어느 정도 갚아졌단 말이에요. 원금이. 그동안. 네. 그러니까 지금 사례에서는 한 600불 정도 매달 원금이 네. 갚아지는 걸로 네네. 제가 지금 샘플을 삼아봤는데 그러면은 모기지를 그 갱신할 그 시점이 시점에. 됐을 때 이제 페이먼트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계속 갚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네네. 이제 모기지 밸런스가 낮아졌으니까 네. 이제 새로운 페이먼트 구조로 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돼서 페이먼트가 1, 200불, 2, 300불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또 위에서 월세는 또 제자리 걸음을 할까요? 아니죠. 네? 월세는 월세대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만큼 오르잖아요. 월세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럼요. 아니요. 아니, 안 그러세요? 전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거, 큰 폭으로 네.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월세도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월세도 뭐 50불, 100불, 뭐 200불씩 이렇게 오를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월세가 위에서는 오르고 밑에서는 원금은 원금이 갚아지고. 갚아지고 해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낮아지면 이제는 캐시플로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결국에는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한 달에 뭐 4, 네. 500불, 500불, 600불씩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원금은 또 원금대로 갚아지고 네. 또 시세 올라가는 거는 보너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애들한테 물려주시든지 나중에 팔아서 쓰시든지. 그게 뭐 되게 어떻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시세 차익은 진짜 덤으로 가져간다는 거. 그렇죠.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 그 폭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지 오르기는 오르더라고요. 네. 그럼 원금도 갚아주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플로우도 생겨서 여유 자금도 생기고. 네. 네. 그래서 2분만 돼도 성공이다. 아. 그래서 2분을 만들려면 내가 얼마 정도 예산이 네네. 필요하고 이제 두들겨 봤을 때 네. 이 정도면 메이크센스 하다라는 것들을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네. 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뭐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제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돈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를 좀 알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계산법으로 가성비를 계산해서 내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계산된 용기를 가지고 저도 이제 부자가 되는 그 대열에 들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제 4, 500불씩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유닛들이 네. 5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라이프 스타일이요. 여행, 골프, 맛집뿐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부자가 되는 법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또 어렵지 않다라고 어렵지 자신 있게 않습니다.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이론을 실제적으로 제 생활에서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실천하셔서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가성비 계산법 이렇게 다 총 정리를 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도 뭐 재밌는 주제 제가 그 가지고 오고 싶고요. 네, 네. 근데 또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네네. 좀 쉬운 주제로 해보면 어떨까 네네. 싶어요. 네. 그 사마천이라고 있죠. 네. 그 이제 동양 역사학의 시조라고 할 수 네. 있는 사마천. 네. 예? 사마천이 근데 그 그게 사기꾼, 예? 거기 사마천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돈의 이치를 알면 예? 그러면은 항상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것이요. 돈의 이치를 모르면 언제나 쪼들리는 빈자가 될 것이다. 아,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돈의 이치에 관한 얘기. 예? 네. 그걸 한번 주제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경제 원리에도 가까운 가장 이제 원초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명언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직접 해주시면서 하니까 점점 더 흥미가 네, 점점 네, 높아지는 재밌는 게 것 같습니다. 2100년 전 분인데 네. 오늘날하고 너무 이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네네. 얘기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네. 네, 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같은 연말엔 각종 문화 행사와 소녀 모임들로 분주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지새우기도 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한 해를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2018년도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